한강공원에서 친구를 만났다가 실종, 지난 4월 30일 숨진 채 발견이 된 손정민 씨 사건의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목격자가 없는 데다가 함께했던 A씨가 사고와 사망 경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정민 씨와 A씨의 관계 및 A씨의 집안 등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정민 씨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버지인 소년 씨보다는 아들의 친구 A씨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월간조선이 단독 특종 보도를 내놨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겨우겨우 정민 씨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를 통해서 공개가 된 새벽 2시 18분에 찍은 사진, 정민 씨는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쓰러져 있고 A씨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그 사진을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정민 씨 부모님은 그때 우리한테 전화만 했어도 정민이는 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의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있지 않아서 A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직접 정민 씨 부모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었고 엄마들끼리도 교류가 있어서 A씨가 엄마에게 연락을 부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민 씨와 A씨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추측만 난무했었는데요. 정민 씨 어머니는 A씨 가족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는 풍문과 달리 정민 씨와 A씨는 의대 동기 7명 그룹의 일원으로서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2019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7명 친구 그룹 중에서도 정민 씨의 어머니와 A씨의 어머니는 자주 교류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A씨는 정민 씨의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고 정민 씨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할 때도 함께 참석하던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민 씨 어머니는 사건 당일 그 새벽에 정민 씨를 찾으러 한강에 나간 A씨의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밤이라고 전화를 못할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민 씨 실종 후 A씨의 부모와 정민 씨의 가족이 만났을 때는 새벽 3시 37분에 A씨가 전화했다는 이야기도 숨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민 씨의 어머니는 A씨 부부가 그때 연락만 해줬어도 정민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그날 새벽 4시 반에 A씨가 귀가한 이후 자기들이 뛰어나갈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자기들끼리 와서 20-30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민 씨의 어머니는 행방이 묘연한 A씨의 휴대폰에 대해서도 한강에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보면 그렇게 야무지게 자기 짐 다 싸고 갈 준비를 한 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리가 있겠느냐며 은폐나 인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는 A씨와 A씨 가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실종 후 사흘째 되던 날까지도 그쪽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A씨의 엄마에게 아이들 놀던 장소를 지도에서 표시해줄 수 있느냐, 통신사를 통해서 A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연락을 했다. 26일 A와 그 부모를 만나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들었고 27일 오전 현장을 보고 싶다 했더니 아이 없이 부부가 나왔고 오후에는 최면 수사를 위해 다시 만났다. 그런데 사건 당일인 25일 새벽 3시 37분에 A씨가 부모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29일 최면 수사에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의구심은 확신이 되어 더 이상 연락할 마음이 사라졌다. 장래 4일째 되던 날 새벽 1시 30분에 A씨가 작은 아버지를 대동하고 무례하게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다음날 A의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씨는 세간에 불거진 A씨 측의 권력기관 등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앞서 소년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과 A씨의 변호사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했는데요. 소위 피꺼소 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소년 씨는 제가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테니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고 경찰 측은 그러겠다고 했다. 전담 형사들은 저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언론에 경찰이 손정민 씨의 사망과 A씨의 행동을 직접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한테는 분명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하고서는 언론에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결국 경찰의 속내는 이런 거였나 해서 화가 난 것이다. 그리고 A씨의 변호사 문제는 그 변호사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 알고 있고 그 모 회사가 어딘지도 알고 있는데 경찰이 저런 식으로 그런 것이다. 참고로 A씨 변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모 회사 대표는 고위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어서 A씨의 집안이 권력과의 관계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 정민씨의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냥 그 변호인이 A씨의 아버지, 작은아버지와 친분이 있어서 사건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아는 그 집은 그저 아버지가 의사이고 아들이 의대생인 보통의 의사 집안이다. 어머니는 전업주부고 더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민씨의 의대 동기들과 친구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실종 당시 대학생 전용 앱에 전단도 게시해주고 댓글에 목격자가 나오면 연락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20명 정도의 과 동기들은 매일 장례식장에 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조문을 왔었고 중앙대 의대에서만도 40여 명의 친구들이 장지까지 함께 해주어 너무 감사했다. 이번 일로 동기들이 괜한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인 정민씨에 대해서는 속을 전혀 안 썩이는 착한 아이였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해주는 대로 잘 먹고 딱히 사달라는 것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외아들이고 양가에서 사랑도 엄청나게 받아서 사랑받은 티가 나는 아이였다. 외가에서는 첫아이라고 사랑받고 친가에서는 막내여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고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 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A씨의 행적에 대해서 정민씨 부모님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정민씨 실종 후 정민이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민씨의 아버지 소년씨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살이나 가출로 몰고 가려 했던 것 같다. 근데 정민이 카톡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몇 주간의 힘든 해부학 실습 과정을 마치고 월요일에도 좋아하는 친구들 만난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후에도 쭉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민씨의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정민이가 전부였다. 지금은 진상을 밝히자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난 후에는 뭘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아이는 그럴 기회도 안 주고 떠나가 버렸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다가 이제 뭔가 좀 알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고생만 하다 간 것 같아서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새벽 소년씨는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믿고 싶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누군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다며 당신은 천년 만년 살 것 같냐 그렇게 지키려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부질없다고 적었습니다. 부디 이들 부부와 고인이 된 정민씨가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한강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가 실종됐고 그 이후에 숨진 채로 발견됐던 이 손정민 군, 그 친구 A씨로 알려진 이 손정민 군의 친구 A군, 그동안 이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뭐 SNS 상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그 한강 강변에서 한 300명, 400명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하라, 진실을 밝혀달라, 규명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 많은 미스테리가 있어서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국민들이 이 수사관이 된 것처럼 시간대별로 또 상황별로 또는 그동안 나왔던 CCTV를 분석도 하고 마치 경찰이 하지 않은 일들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남아있고 미심쩍은 부분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A군이 MBC 측 프로그램과 전화 연결을 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관련된 이 변호사가 선임돼가지고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다. 지금은 뭐 추모 또는 고인이 된 사람들을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다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게 너무나 어색한 분위기여서 자제를 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닙니다. 뭐 몇 가지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거기 관련된 MBC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해서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프로그램에 나갔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가 지금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A군의 그동안 받아왔던 의혹들, 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 비판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무법인 변호사가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가 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8일 날 변호사로 선임됐고 각종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사실 확인된 뒤에 이걸 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가 지금은 언론 접촉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게 됐다. 이 A군의 어머님은 현재 엄중한 시국에 밤 10시 이후에 술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공장소를 찾아서 음주를 했고 그래서 아들의 행위로 인해서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부끄러워한 마음 또 같이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이런 마음 등으로 해서 아주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이 해명하는 것조차 지금 고인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자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지금 추측 또는 이런 억측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장례를 치르기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래서 이 차에 입장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A군과 이 부모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A군과 고인은 대학 입학 이후에 아주 친하게 된 사이다. 같이 어울리던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국내 여행 또 해외 여행도 함께 다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닌 적도 있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뭐 잘 지나지도 않은 사이인데 만나가지고 좀 보자 술 마시자 해놔놓고 정민군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게 의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주 친했던 사이다. 해외여행도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기한 문제는 다른 친구와 함께 밤 10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날 밤에. 그리고 청주 2명을 마셨는데 청주에 각 2병씩을 마셨는데 자, 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에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그래서 이 고인 정민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A군은 고인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정민에게 제안을 했지만 고인은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 근처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셋째, 둘은 술을 함께 마셨는데 A군은 처음에 청주 2병, 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은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구매 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구매 내역을 이제 쭉 영수증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소주 16.9도의 소주 360ml 한 병, 그리고 20.1도의 소주 한 병, 도수 13도의 청주 2병, 도수 16.9도의 소주 2병, 또 도수 6도의 막걸리 3병. 이러니까 지금 1병, 2병, 4병, 6병, 모두 9병을 마신 겁니다. 9병. 막걸리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이 9병을 마셨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A군은 앞서서 청주를 2병 마시고 왔다고 하면 더 많은 술을 마셨다. 보통 친구끼리 만나면 이렇게 뭐 한두 병 마시고 이렇게 뭐 친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데 보통 둘이서 술을 9병, 10병 마셨다 이러면은 뭔가 큰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얽히게 있었거나 뭐 풀어야 되겠다, 오해가 있었다, 아니면은 뭐 중대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A군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시는가가 더 의혹스럽다. 친구라면 해외여행을 같이 다닐 친구라면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야 할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A군이 당시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있던 느낌, 또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것 등 일부 단편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A군은 새벽 3시 37분경 A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가 받아서 1분 50초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A군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아버지는 A군의 발음도 알아듣기 어렵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당시 A군이 고인이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친구를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와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상황. 새벽 4시 15분경에 A군 거주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방관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당 신고는
이웃이 가스불을 켠 채로 잠들어서 냄비가 타서 생긴 이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 깼다. 그래서 A군이 돌아올 시간이 돌아오지 않자 A군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후 4시 27분경에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또 이로 인해서 이 시점부터 A의 부모는 줄곧 A군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실제로 A군의 휴대폰은 고인과 만날 때, 이 정민과 만날 때 배터리가 1%였고,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머무르던 도중에 휴대폰 충전기를 사서 일부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전이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7째, 자, A군은 4시 30분경 토끼구를 통과한 후에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귀가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취해 있던 까닭에 귀가 당시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A군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 술이 취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함께 있었던 고인의 안부가 걱정되어 고인이 귀가하였는지를 물어봤다. 그러자 만취한 A군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고, A군의 아버지는 고인이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A군의 아버지는 새벽에 고인 집에 연락드리기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에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 남의 집에 아들이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자기 집 아들만 들어왔다? 그러면 같이 한강공원에 가보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부모에게 알리는 것. 뭐 새벽이든 밤이든 사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손정민 씨 사건 정말 화나고 열받는데요. 사건이 조작됐다는 느낌마저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민청원이 40만이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손정민 씨는요, 만취 상태라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워서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뒤에 어떻게 강가로 이동하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그 상태에서 강가로 이동하면은 물에 찍혀서 손이나 뭐 기타 부위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검 결과는 머리에 상처가 있고 뭐 손이나 발 이런 데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누군가는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손정민 씨의 부친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오늘 나왔는데요. 그 내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여러분들 이 영상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손정민 씨 사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정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보도에 부친이 공개한 적 없는데 이게 왜 공개가 됐을까? 그리고 그 정도 취했으면 혼자 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민 씨 아버지 소년 씨가 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였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어떻게 외부에 노출됐는지 모르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이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이거는 비공개로 하기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되고 난 뒤에 또 뭐가 나왔냐면 뒤따라서 술 9병을 먹었다.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둘이서 9병 먹으면 진짜 이거 뭐 소주에다가 막걸리 9병 합쳐서 말이죠. 그 정도면 뭐 실수할 만하다. 술 먹고 실수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정민 씨 친구 A는 8시부터 술을 먹었다는 정황이 있고요. 손정민 씨는 11시부터 먹었어요. 근데 손정민 씨 친구 A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그날 밤을 꼴딱 새고 5시에 나와서 부모들과 함께 한강을 거닐었을까? 손정민 씨를 찾겠다고. 굉장히 수상한 부분입니다. 자, 손 씨는
14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5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런 부검 결과가 보도된 것을 두고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절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어제부터 수치가 나오더라. 저희가 절대로 얘기한 게 아니다.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정민 씨가 만취했다. 이거로 지금 사건이 덮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손 씨는 그 수치는 음주 측정할 때 만취 기준을 넘어섰고 수치의 높고 낮음이 죽음의 연관성이 혹시 있다고 보는가? 이런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처음엔 높은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강공원에서 아들과 친구가 있던 사진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자기 의식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자기 의식을 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손 씨는 아울러 그 상태로라면 이렇게 경찰이 전해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봤을 때 홀로 아드님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가의 갯벌까지 감안해서 휘청휘청 바위를 건너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입증한 분들도 있고 수치는 와닿지 않지만 사진을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걸어서 한 10여 미터 가야 되고 울퉁불퉁한 돌을 또 여러분들 넘어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물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그 진흙탕을 걸어가지고 수리채에서 걸어서 한 10여 미터 20m 간 다음에 거기 깊게 빠지거든요. 거기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들 이거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뭐 제가 더 심한 얘기하고 싶지만 뭐 더 할 수는 없고. 한편 전날 서울경찰청은 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민 씨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다친 거다 이렇게 국과수는 판단했어요. 경찰은 지금까지 6개 그룹 목격자 9명을 조사했습니다. 공통된 진술이 이제 나왔고 정민 씨와 A 씨가 한강공원 인근에서 돗자리를 깔고 같이 누워서 있거나 구토를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정민 씨는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 씨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 뭐 이 뒤에는 중요한 게 3시 38분부터 4시 20분까지 A씨와 공통된 행적이 없고 그러니까 요 한 40분간의 행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여기에 대한 행적 CCTV가 분명히 강가에 다 찍혀 있거든요.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참나 이거 이렇게 지금 정민 씨의 부친과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40분의 행적, 40분의 행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민 씨의 부친이 이제 어제 학교를 다녀왔대요. 학교에 가서 이제 유품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들의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 소식 잠시 전하고 그 뒤에 아주 수상한 부분들 또 몇 가지 여러분들께 새로 나온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추천 버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풀지 못한 40분 정민 씨 학교 다녀온 아버지 오해가. 자, 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정민 씨의 아버지가 부친이 이제 학교에 가서 사물함에 이제 유품을 정리했어요. 표시가 있었고 아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다시 이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엄청나게 울었겠죠. 저 같아도 좀 마음이 찡한데 그럴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휴대폰에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도 옮겼고 소년 씨가 공개한 사진 하나에는 환하게 웃으며 실습을 하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정민 씨의 모습도 담겼다고 합니다. 소년 씨는 밝고 순수한 아들의 모습이 왠지 너무나 그립다.
다시 볼 수 없는 것인지라면서 애통했습니다. 자, 40분의 행적이죠. 자, 익사로 추정된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머리 2개에 그 다음에 좌열창 찢어진 부위가 있다.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는 보기 어렵다. 그렇게 알려졌고, 또 처음부터 익사로 추정을 하고 있었고, 경민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 1.5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는 라는 부검 결과를 들은 아버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아들이 어떻게 25걸음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간 뒤 바위턱을 건너서 한강에 들어갔다는 것이냐 믿기지 않는다. 경찰은 뭐 차량 블랙박스 등 모든 것을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또 A씨의 노트북과 어머니의 휴대전화, 그 다음에 오전 5시 10분쯤 현장에 타고 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완료한 상태라고 해요.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A씨 아버지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A씨도 이 정도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날 40분에 뭐가 있을까. 혼자는 절대 못 간다는 게